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는 새언니가 요즘에는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새언니가 오빠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처음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원망하다가 이혼당할 뻔해서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외가가 가난해서 어린 시절도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손님 많은 식당이 돈 많이 준다고 고된 일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아빠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고된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팔꿈치와 무릎이 안 좋아 통증을 달고 사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인생 목표가 남은 인생 건강 챙기면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빠도 고생은 하셨지만 아빠가 돈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 엄마가 고된 일을 하며 버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그 힘든 시절을 엄마니까 버텼지 다른 여자였으면 도망갔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오빠와 새언니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저희 부모님과 갈등이 없었고 조카가 초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나 설거지를 한 적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항상 여행을 다녔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오빠와 새언니 와서 함께 외식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바라지도 않고 터치하는 것도 없으셨어요. 첫 갈등은 새언니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결혼할 때부터 딩크를 선언했고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거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와 새언니가 아이 없이 살겠다는 것에 별 말씀 없으셨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실수인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임신.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했는데 저희 엄마는 가끔씩 너희들 일이 있을 때는 봐줄 수 있어도 전적으로 육아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거절했어요. 새언니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시는데 집도 멀어서 육아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고부 갈등이 생기더군요. 엄마 성격이 그렇게 냉정하지 못한 편인데 손주 육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네는 부부싸움도 좀 했었고 몇 번 더 부탁을 했지만 저희 엄마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결국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더군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근래에 알게 된 것이지만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경제적으로 오빠네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우선 오빠네가 지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었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리고 조카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매달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빠가 새언니에게 아예 카드를 주었다고 해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들 사가지고 오라고요. 조카들이 초등학생이 되니 새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새언니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아이들 방과 후도 걱정이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새언니가 회사를 나가기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새언니가 긴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니 어린 회사 동료들과 좀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 또 같은 이유로 얼마 안 돼서 그만두었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 원망을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안 봐줘서 자기가 경력이 단절되었다. 자기가 공백기 없이 일했을 것이고 자기 입사 동기들 중에서 과장인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저희 부모님 원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고만 계시지는 않았어요. 내가 언제 너희 아이들 봐준다고 한 적 있냐? 아이 안 낳고 산다고 했을 때도 너희들 의견 존중해 주었다. 내가 낳으려고 했냐? 시부모가 손주 봐주는 것이 의무냐? 너희가 결정한 것을 왜 나에게 뭐라 하느냐? 결국
오빠와 새언니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해요. 오빠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새언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 이혼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새언니가 이렇게 나오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새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제가 모든 죄를 뒤집었을까봐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들 태어나고 부모님이 따로 매달 돈도 주고 무슨 때마다 아이들 뭐 사주라고 카드도 주고 새언니 일 그만두고 나서 오빠 급여도 많이 올려줬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부모도 못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이혼을 말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엄마라면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분이신데 엄마에게 불손하게 구는 며느리 참아주느라 힘들어 하셨어요. 한참 이혼 어쩌고 하다가 새언니가 사과드린다고 오빠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소리치시며 오빠네를 쫓아버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들이신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네요. 저는 아빠에게 오빠네가 이혼하면서 아빠 원망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아빠는 새언니 절대 이혼 안 할 것이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지가 이혼해서 살려고 해도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이혼을 하겠냐고 네 오빠에게 꼭 붙어 살 테니 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했는데 진짜로 그러더군요. 얼마 뒤에 사돈어른들과 함께 오빠네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딸 자식을 버릇없게 키워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 큰소리 내시면서 얼른 시부모님께 빌라고 하시더군요.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께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처럼 결혼한 자식까지 살펴주고 사시는 분들 없다고 딸이 모자라서 시부모님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대신 사과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못난 딸을 내쫓으셔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사돈어른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앞으로 둘이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돈어른들과 오빠네 가고 나서 아빠가 사돈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니 이번은 넘어가도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좀 안도를 했어요. 오빠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새언니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대요.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이혼 얘기를 더 하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오빠가 말했더니 새언니가 싫다고 했대요. 오빠가 새언니에게 우리가 부모님 그늘에서 지금껏 누리고 살아왔는데 은혜는 모르고 원망이나 하는 너 같은 인간과는 안 산다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 덕에 그렇게 일 그만두고 모자라지 않게 살아놓고 원망을 하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앞으로 부모님께 해주시던 지원도 모두 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빠 회사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는 그 월급도 일한 만큼만 받을 것이고 부모님께 매달 얼마라도 용돈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을 테니 적더라도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새언니에게 말했다고 해요.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오빠에게 찾아와 얘기를 모두 듣고 나서 새언니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새언니가 오빠와 함께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러 온 것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쫓아버린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사돈어른들께서 새언니에게 넌 시댁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다고 엄청 뭐라 하시고 함께 저희 집에 오셨던 것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희 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다 하더군요. 참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는 않지만 새언니가 하는 것은 말리지 않고 그냥 두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 고생시킨 것이 미안해서 엄마 건드리는 사람은 자식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새언니는 몰랐나 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기만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젠 새언니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것이라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생각이래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다고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사돈어른들을 보니 새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 조카들을 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 사돈어른 양쪽 모두 인격자시네요. 잘 어우러져 살아갈 분들인 것 같습니다. 는 손자 손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더니 시부모님이 집값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돌려드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딸 하나 키우고 있고 둘째 출산을 앞둔 아줌마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거리의 지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도 아들아들 하는 집이 있냐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인데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소리 듣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고맙다, 큰일했다, 잘했다 난리셨습니다. 첫째가 딸이라고 싫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둘째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친가에서 친할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평생의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먹는 것으로도 저와 오빠를 차별하셨지만 저와 사촌 남자 형제들도 차별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많이 속상하셨는지 오빠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이런 제 경험 때문에 저는 둘째가 아들이라는 말에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진통 시간이 길어서 힘들게 낳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에 다시는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해서 신랑과 첫째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아들 하나 낳아야지 하는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하셨어요. 대꾸하기도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말도 하고 예쁜 짓도 많이 하니 아이 낳을 때 힘들었던 것이 정말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또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결혼하면 꼭 전업주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시댁에서 해주셔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지도 않아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도 집값의 반을 대겠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아들 집 한 채는 해주겠다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계속 다닐 수만 있다면 외벌이로 아이 둘 키우며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 생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주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를 씻기고 집안일도 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도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며 생활하고 있고 나름 주부로서 살림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동네방네 전화하셔서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 자랑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도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는 아이 이름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첫째 이름은 한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벌써부터 둘째가 태어나면 장명소 가서 이름 짓겠다고 하셨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둘째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첫째 아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으로 인해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일의 심각성을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좋아서 저러시는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 해서 저와 말다툼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안 되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차별하면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요.
그때서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시부모님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일이 터져버렸네요.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이름은 어디 장명소에서 지어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한글 이름으로 지었으니 공평하게 둘째도 한글 이름으로 짓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 장손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야 되겠냐고 하시면서 이름 짓는 비용 아버님이 다 내실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차별 없이 키우기 위해 똑같이 한글 이름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두 분은 계속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한글 이름 예쁘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할 것이니 괜한 수고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아버지 소리 지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집 장손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는데 며느리가 나서서 이런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 저희에게 결혼할 때 준 것들 전부 회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둘째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차별 때문에 첫째가 불쌍해질까봐 시댁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값은 돌려드릴 테니 손주들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한참 남편과 옥신각신하다 가셨어요. 친정에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차별받고 자란 것을 마음 아파하며 사셨던 분이라 바로 집값 줄 테니 시댁에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저희 엄마가 남편과 집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고 집값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 받아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집값 돌려드리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집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시부모님께 전화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손주 예뻐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저는 손주를 차별하며 예뻐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하셔서 둘째 이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시길래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서 제 결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은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말로는 제 뜻대로 다 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 부모님 속상해 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사람이라 둘째가 곧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 하나가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그 차별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스님 결정, 옳은 결정입니다.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어릴 적 집을 나간 철면피 시모에게 팩트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안겨준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지만 편의상 시어머니라 할게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서 쌍욕을 하기 직전까지 거친 말을 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조만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쇼는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러 시어머니를 찾아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분입니다. 남편이 6살 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성인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리워하던 엄마라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본인 엄마에게 모두 주고 싶었대요. 20대 초반 순수했던 때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아이 하나 딸린 분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보다 2살이 어려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 사이에 자식이 1명 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본인 자식을 놓고 나가서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나쁘고 능력도 없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던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려심이 참 많은 분이시고 이혼 후에 혼자서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저에게도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가까이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속으로 싫으시면서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드리는 월 30만 원의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주성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제가 반대해서 남편 쪽 혼주석에는 시아버지와 고모님이 앉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와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으셔서 시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자주 찾아뵈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아이 낳았을 때나 제 생일, 친정 부모님 생신 등을 참 자상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가 날 정도로 염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짜증났던 것이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을 지칭할 때마다 너희 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키워주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도대체 왜 본인과 살고 있는 남자분을 시아버지라고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남자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더군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번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시어머니 가족을 종종 보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의 전처 자식과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함께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도 남편도 자주 찾아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첫째가 태어난 후에 시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될까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 어머니에게 더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별 잘못도 없는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서 그 상간남이 그렇게 좋아서 본인 자식은 제쳐두고 상간남의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 너희 시아버지도 서운해 하신다. 시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작 상처받고 살아온 것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사는 분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의 칠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이 칠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 자식들이 옷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하자는데 정말 못 참겠더군요. 마음이 여리고 화도 잘 낼 줄 모르는 남편도 화가 나는데 표현은 잘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칠순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같이 사는 분도 많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자식이 부모 칠순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리기만 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또 너희 시아버지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굴 가지고 시아버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유부녀 꼬셔서 자식 버리고 나오게 해서 재혼한 저분을 말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곤조곤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바람 상대가 좋아서 자식을 두고 나가서 그 남자 아이를 키우셨냐고.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시아버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저라면 내 새끼 두고 도망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은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남편을 버리도록 만든 저 사람을 자꾸 시아버지라고 호칭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은 어휴 참 이러고 계시더군요. 유부녀 꼬셔서 끌어내서는 데리고 사는 사람이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이면서 칠순이라고 새아버지 대접을 바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평생을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곧 천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울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부모의 정이 그리우면 아버지 납골당에나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두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았는데 앞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대하며 살 것이라고요.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담담한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파서 남편 몰래 많이 울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집 나간 사람인데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유부녀가 아이 놓고 집 나가게 만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냐면서 쌍욕 직전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 받아서 조만간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놓고 남자를 따라 나간 것인지, 그렇게 나가서 남의 새끼 키우고 사는 것이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줘서 자기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남편의 상처가 평생 완전히 아물지는 못하겠죠. 아물 수 없는 상처라면 제가 함께 나눠 가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하려고요.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쓰니님은 정말 지혜롭고 당차고 멋진 아내이십니다. 남편을 깊이 배려하는 쓰니님에게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쓰니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이번 사연은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가정교육 운운하며 괴롭히던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신랑과 연애 중에 신랑이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하게 벌고 있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저는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출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이 살면서 둘이 대출을 갚으며 살면 되긴 하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면 벌이는 반으로 줄고 돈 들어가는 곳은 더 많아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원하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랑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신랑을 붙잡고 있으면 신랑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본인이 집을 해주겠다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말을 했고 신랑은 저에게 들뜬 목소리로 그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중에 출산 때문에 신랑 외벌이로 산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만큼 저를 생각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을 주고 산 집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면박을 주시고 하나하나 전부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결혼하고 반년 넘게 며느리로서 저는 안 한 것 없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저 혼자 차례 음식 다 했고 남편은 중간중간 거드는 정도였어요. 시동생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명절에 와서 절대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사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제사 음식을 할 때 전이 덜 익었다고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욕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고모님도 있었는데 그분도 시아버지의 막말을 거들더군요. 보다 못해 신랑이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신랑은 시아버지께 고생하는 며느리를 칭찬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박을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은 신랑과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랑은 참다 못해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은 저와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괴롭혔습니다. 저희를 이혼시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친정부모님을 욕보이는 막말도 했어요. 이 일로 저는 2달간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이혼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저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덫을 떠는 신랑의 모습에 차마 이혼 얘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며칠간 전화로 시달리다가 저와 신랑은 시댁 어른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고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지났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시동생과 시고모님을 대동해서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연락 없이 몇 달 살아보니 이제 부모의 소중함을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또 소리를 지르면서 괜히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대로가 좋고 앞으로 이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그 돈이 지금 우리한테 있겠냐고 했더니 한 달에 100씩 갚으라고 하셨어요. 고모님도 옆에서 자식돌이를 안 할 것이면 부모한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거드는데 정말 얄미웠습니다. 신랑이 고모님에게 고모가 왜 우리 집 일에 말이 많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을 일으켜 세워서 떠밀듯이 밀치면서 당신 집안이나 잘 돌보라고 말하면서 고모님을 내보냈어요. 신랑의 행동에 시부모님은 엄청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솔직히 어머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제가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 다 해왔고 집안끼리 다 얘기가 되어 결혼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내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의 행동이 괘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집값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 안 한 것이 없는데 괘씸할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값 못 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으로라도 돌려받겠다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럼 법대로 하시라고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찾아와서 괴롭히시면 그땐 우리도 고소하고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하지 왜 사냐고 하시길래 우리는 서로 아끼며 살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시부모님만 빠져주시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서 이혼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서 고모처럼 끌려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더군요.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부모님과 영 끊고 사니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신랑도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잘 하려던 제 마음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상한 시부모님과는 연 끊고 사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네, 결단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라 생각하는 이상한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자식들에게 매번 상처를 주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친정엄마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희생을 하고 참고 사는 것으로 믿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엄마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 친정의 발걸음을 끊을 생각입니다. 제 마음이 풀려서 친정에 가게 되면 엄마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마음 아파하더라도 팩트를 계속 알려주려고 합니다. 보통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정엄마 얘기라서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배은망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친정엄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엄마의 모성을 의심하게 되니 복잡한 심경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모성은 본능이라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들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실망감이 생기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모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저희 어머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자식에게 심하게 의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자식들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딸인 제가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앞에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는 히어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외로운 분입니다. 항상 저에게 너는 나의 절절한 외로움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통스럽다고 하시지만 저는 과연 우리 엄마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 외롭다고 거짓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저희 친정엄마의 정신세계가 낮아 보입니다. 엄마와의 대화 중에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 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그날 엄마의 의도를 거스르는 천하의 못된 딸이 되었죠. 엄마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엄마의 의도를 잘못 캐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까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를 대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스스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자존심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세요. 누군가 나를 만나면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나와서 자존심이 상했다. 자식이 선물을 주면서 고작 목욕용품이나 스카프 따위를 던져줘서 자존심이 상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신경정신과에 가보고도 싶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다.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존심과는 상관없는 일에 자존심을 가져다 대고 계시고 속상해 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가볍게 생각하라고 하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돌아오고요. 저희 엄마는 큰아들과 10년 넘게 의절한 채 지내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오빠네가 사과드리고 관계를 풀어보려 해도 엄마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번번이 오빠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엄마는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내 자존심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어물쩍 대충 넘어가려고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딸로서 개거품을 물고 큰오빠네, 특히 큰올케를 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샀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올케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중재하려고 했던 저는 무조건적으로 엄마 편이 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엄마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편을 들기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엄마를 편들어서 말하면 엄마는 제가 한 말을 올케에게 바로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속에 나오는 얄미운 시누이가 바로 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항상 올케들 편에 서 있으면서 엄마에게는 고약하게 구는 못된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엄마 편을 들고 따지지도 않고 올케를 몰아세우며 내 엄마에게 희생하라고 아각대는 시누이 역할을 기대하셨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엄마는 큰아들 내외는 안 보고 살고 있어 손자들도 못 보고 살고, 작은아들은 가끔 만나지만 작은 며느리는 안 보고 그 손주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과 멀리 살아서 전화통화나 하며 가끔이나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제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을 버렸다고 하셨죠. 자주 못 만날 바에는 만나고 나서 더 힘들어지니 차라리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언젠가 하시더군요. 언젠가부터 엄마에 대한 생각이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혼자만의 잘못된 믿음을 자식들에게 세뇌시킨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사신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요. 항상 엄마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 안 맞는 남편과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주고도 자식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엄마에게 지쳐갔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든 본인의 감정과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이슈를 들이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엄마의 태도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울지 않고 웃었다고 부모를 떠나면서 울지 않는 신부는 세상에 너 하나일 것이라며 두고두고 비난을 하셨죠. 큰오빠가 결혼하고 이듬해에 작은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큰올케가 첫 손자를 낳았을 때 저희 엄마는 아, 내가 할머니가 됐다니 정말 슬프구나, 이런 마음에 취해 아기를 보러 병원에 가지 않아서 올케와 안사돈께서 병실에서 함께 울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사연을 가진 사람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살던데 엄마 정도면 마음먹기에 따라 무난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뭐가 그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보여져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듯이 보였던 딸인 제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 싶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에게 가장 상처를 주시더군요. 이혼 소송 중에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올 것이냐 물으시길래 아직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먼 곳까지 끌려갔다가 이혼까지 하고 거기 남아서 살고 싶냐고 하시더군요. 딸인 저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둘이나 있는 아들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엄마가 딸에게라도 의지하려는 계산을 본 것 같아
뭔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에게 연락을 하면 "너만 아니면 내가 살겠는데 너무 힘들다. 왜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혼을 하느냐" 하며 저를 원망하셨어요. 18년을 노력했는데 왜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막말을 하시는지. 결정적으로 엄마는 "땡땡이도 이혼하게 될 텐데 그게 문제다" 이러셨습니다. 10대인 손녀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보통 어미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자식 때문인데 어떻게 내 자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표정 변화 없이 말하더군요. 남의 일에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하고 엄마가 같아도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이혼 예정자라면 나는 왜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만 우선인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자식을 위할 줄 아는 엄마가 된 것이겠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를 흉봤지만 아빠는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아빠를 흉봐서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알면서도 참고 묵묵히 일하며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로 인해 상처받은 아빠, 오빠들, 올케들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엄마도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계속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제 딸아이가 "엄마,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엄마의 본 마음을 꿰뚫고 있는데 엄마만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엄마는 엄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자식들은 아무리 자식이어도 엄마를 옆에서 살펴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살지만 엄마를 위해 최대한 자주 찾아오던 이 딸도 이제는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 마음을 갉아먹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 못 견디겠어서 엄마를 멀리하려고 한다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잘 되었고 지금까지 친정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고요. 억지로 엄마와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병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적당히 상대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엄마로부터 이제야 독립해 나오는 과정이라 혼란스러운 것인지도 모르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적으며 마음의 정리가 좀 되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읽으시며 공감해 주시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부모도 많은가 봅니다. 쓰니님께서 할 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